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 사건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여전히 이런 사건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피해자의 선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같이 사회적인 고민을 함께 해야 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피해자가 선처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면 선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데 선처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선뜻 감은 안 오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그때는 여름이었고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곧바로 119에서도 사건이 접수되면서 경찰과 소방관이 동시에 출동합니다. 주말 저녁에 그것도 112와 119가 같이 출동을 했다. 어떤 신고가 들어왔길래 다 출동한 건가요? 3층 집에서 불이 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신고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급히 화재 진압을 했지만 3층은 이미 전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님이 거동이 불편해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까요? 신고는 누가 한 겁니까? 신고는 할머니의 외손주가 한 거였습니다. 외손주가요? 예. 아니 불이 난 걸 어떻게 알고? 설마 같이 있었던 건가? 예. 할머니와 같이 있다가 불이 나자 외손주는 불을 피하려고 3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린 상황이었습니다. 3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요? 3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면 외손주도 많이 다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에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던 건가요 지금? 외손주는 외상이 있진 않았는데 굉장히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하고요. 처음 112에 신고한 게 할머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친손주도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구조가 됐는데요. 놀랍게도 친손주의 팔이 칼에 찔려 다쳤던 거죠. 몸에 일부 화상도 입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고요. 이게 112가 왜 나왔을까 싶은데 지금 칼이 나왔거든요.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화재가 모두 진압된 후 작은 방에서 발견됐는데요. 형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전신이 모두 소외된 상황이었습니다. 시신 옆에 칼끝이 부러진 과도도 발견됐고요. 범인과 몸싸움이 굉장히 심했던지 복부에 장기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불이 나기 전에 사망하신 상태였고요. 이미 그럼 할머니는 탈장될 정도로 칼에 찔려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할머님이 이 범인하고 몸싸움하고 손주들 지키려고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주말 저녁이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할머니는 복부에 6cm, 등에 2.5cm 크기의 자창이 각각 발견이 됩니다. 사인은 폐동맥이 절단돼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왼쪽 손목이 꺾인 상태였는데 아마 저항하다가 범인의 손에 잡혀서 꺾였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꺾였다는 건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골절이 됐다는 얘기죠. 진짜 상황이 긴박했던 것 같거든요. 손주들이 뭐 베란다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릴 정도였으면은. 그러면 현관문으로 정상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일단 아니라는 거네요. 우리 순식간에 붙었던 건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두 손주분들도 할머니랑 같이 있었던 거면 분명히 손주분들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범인 얼굴을 봤을 수도 있겠다 그치, 봤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손주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칼에 찔린 친손주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진술을 받을 수는 없었고요. 신고했던 외손주의 경우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큰 상태였는데 할머님 집에 갑자기 칼을 들고 들이닥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고 진술합니다. 야, 그러면 아버지면은 사위가 장모님한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위가 장모를 왜? 근데 지금 이 아빠라는 사람이 장모님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조카를 칼로 찔렀고 또 자기 자식도 있는 데다가 불까지 지른 거잖아요. 참, 와. 이거는 뭐 모두 다 죽이겠다고 불지른 것 같은데. 네. 야,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정말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할머님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할머니한테 네 딸 어딨냐? 어디에 숨긴 거냐? 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큰 소리가 나니까 방에 있던 사촌이 밖에 나와서 아버지를 말렸다고 하고요. 그 순간 아버지가 사촌의 팔을 칼로 찔렀다고 했습니다. 어우 세상에. 딸이 어딨냐? 그럼 자기 아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아내를 왜 장모한테 찾아요? 아니, 말리는 조카는 왜 칼로 찌르냐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자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냐. 애들은 죽이지 말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네가 죽어라. 그러면서 할머니를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이야, 뭐야. 장모님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자기 자식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불도 설마 그 아버지가 불을 질렀던 건가요? 네. 할머니가 칼에 찔린 후로 쓰러지자 아버지가 손에 간장통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더니 쓰러진 할머니와 집안을 막 돌아다니며 뭔가를 뿌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서 켰는데 라이터에 불이 안 붙자 가스레인지를 켜더니 수건을 가져다 불을 붙여 던져버리고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아예 자기 수틀리면 오늘 그냥 불을 저지르겠다라고 준비해 온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건. 근데 그거를 눈앞에서 직접 봤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살아도 산 게 아닐 것 같아요. 완전. 네. 악마를 본 거지. 근데 집에 다른 사람은 없고 할머니랑 손주들만 있었던 건가요? 네, 셋만 있었습니다. 외손주가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할머니께 미리 알리러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럼 미리 좀 감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전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내가 불을 지르지 않고 죽으면 사람이 아니다. 살고 싶으면 잠을 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고 할머니한테도 전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날 밤에 이미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전화를 받은 자녀는 전날 밤부터 계속 떨고 있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와. 근데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신고자인 자녀 말로는 엄마가 아버지와 다툰 후 집을 나간 지 3일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집 나간 아내 찾겠다고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랑 다투다가 집을 나갔으면 본인이 찾아야지. 이걸 왜 장모님 집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찾냐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은 평소에 장모님에게도 불만이 꽤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사위가 불을 지른 3층 주택은 원래 장모님 집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건물주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2층에 그 사위를 포함해 딸내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장모님이 집을 내준 거죠. 맞벌이 하는 부부를 대신해서 손주까지 보살펴 주셨다고 했고요. 아이고 저런. 아, 그러니까 이 주택에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집까지 내주고 자식도 돌봐줬는데. 아내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싶네요. 자기 남편한테 그런 일을 어머니가 당한 거잖아요. 야, 이 정도면 아내도 위험한 상황일 것 같은데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남편과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남편에게 맞았다고 하더랍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3일 전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다고 했고요. 때리는데 이거 맞고 어떻게 삽니까 이거를? 돌아가신 어머니도 한 건물에 살았으니까 모르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다 들리잖아요 또. 그럼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 아내도 남편에게서 전날 밤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정까지 집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고요. 들어오면 더 맞을 걸 뻔히 아는데 오를 리가 있냐고. 육체적 폭력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괴롭혔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사는 것조차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 시작할 때 교수님이 이 사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건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에 이혼을 요구하니 살인까지 저지르고. 이게 문제는 빨리 안 잡으면 아내를 끝까지 찾아갈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남편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혹시 확인됐나요? 수사팀은 현장에서 신고자인 자녀의 얘기를 듣자마자 CCTV를 모두 수거하고 주변 인근부터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범인이 자주 가던 술집, 가게들을 모두 탐문하고요. 당시 범인이 장사를 하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면서 잠시 머물렀던 고시원까지도 찾아갔지만 남편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또 숨어버렸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질 않았다. 휴대전화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범행 전에 이미 전화를 정지시켜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사건 발생 이전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보니 이전에도 움직임이 없었고요. 아마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행을 꽤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 같은데 전화까지 정지를 시킬 생각을 한 거 보면. 어디로 갔는지 뭐 아무것도 안 나온 건가요? 혹시 범인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확인해 보니 부모와 형제들에게 안부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모두 공중전화였고요. 근데 이상한 건 범인이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 위치가 장모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던 지하철역인 겁니다. 범인 장소에서 차로 10분? 그럼 멀지도 않잖아요. 멀리 도망가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이건 추적은 피하고 도망갈 생각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아내를 잡기 위해서 그 주변을 맴돌고 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내가 먹히니까? 네, 아무래도 그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범인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린 후에 아내에게도 전화를 하는데요. 자살할 거라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야, 자살이요? 마지막 인사? 이 상황에서 무슨 애틋하게 이별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일단은 장모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했잖아요. 이게 뭔 짓이야 지금.
근데 정말 이대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니겠죠? 절대 자살은 협박이었습니다. 아, 이후로 아내에게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 남편이었다고 해서 번호를 확인해 보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한 직후 바로 개통한 전화였습니다. 죽겠다는 사람이 전화를 바로 개통을 해. 진짜 찌질하다. 근데 왜 전화를 다시 개통했을까요? 일부러 추적 안 당하려고 정치까지 했던 사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번호 안 받을 거니까 자기 아내가. 근데 이제 기지국으로 이제 또 추적당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수사팀은 일단 새로 개통한 전화로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고 인근 지역을 싹 다 뒤져서 범인이 있을 만한 곳을 수색하는데요. 범인의 거처로 추정되는 곳이 사건이 발생했던 장모님 집에서 차로 4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뭐야, 그러면 공중전화로 전화했던 데보다 더 가깝잖아. 더 가까운 데 있었어. 그래서 범인은 잡혔나요? 네, 잡힙니다. 형사들이 에워싸자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고 하고요. 형사들이 칼을 쳐내려고 하니까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주하려다가 그만 스스로 넘어졌다는데요. 형사들이 다가가니까 자기 가슴을 2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고요. 야, 그럼 잡히느니 그냥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나? 그쵸. 칼까지 들고 다녔다는 건 계속 아내를 찾아다닌 거야. 아내를 찾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하루 품고. 아내는 분명히 큰일을 당했을 것 큰일 같아요. 예, 맞습니다. 칼을 들고 다닌 이유가 있었습니다. 범인의 몸을 수색하다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에? 이거 뭉치잖아요, 종이 뭉치. 칼뿐만이 아니라 이게 나왔다는 거죠. 뭐예요? 이걸로 다 이해가 됩니다. 아, 뭐지? 단지 못 죽이고 가는 것이 한스럽다. 뒤지 병모란 정말 나쁜 이다. 죽어서도 그에게 복수할 거다. 이게 최고의 나의 선택이었다. 뭐야.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런 글을 같이 품고 다녀? 집도 내주고 다 자식도 돌봐줬는데 죽어서도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될 것 같다고? 자기가 때리고 살았잖아요. 나쁜 게 누군데 도대체 아내랑 장모님한테 무슨 요구를 합니까 지금? 아내 부모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까 자기 부모한테도 전화했다고 그러지 않았나? 안부 전화? 뭘 안 부른 거라, 씨. 야, 복수. 최고의 선택이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아 근데 저는 안 믿겨져요. 그냥 쇼 같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본인이 저지른 짓 믿고 도망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 정말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죠. 종이를 구겨놓은 걸로 봐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스스로 분노의 행위로 보이거든요. 장모의 집에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의 목숨까지는 빼앗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적었다가 저렇게 마구 구겨놓고 주머니에 그냥 넣어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인이 치료를 받고 난 후 수사 중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내를 죽이기 위해 장모의 장례식장을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머. 형사들이 보이길래 포기하고 돌아왔었다고 말이죠. 자신이 자살을 하겠다는 식으로 아내에게 전화한 것도 아내를 만나 범행을 저지르려 유인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야, 우리 생각이 맞았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이거 죗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20년을 갔습니다. 왜요? 이렇게. 조카랑 아들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뛰어내리지 않았으면 죽는 거죠. 자긴 도망갔고. 살인 미수에 들어가진 않나요? 방화살인 미수라고 봐야 되겠죠.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지금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전날에 전화해서 이미 다 얘기를 협박을 했고. 했잖아. 범행 도구도 준비하고 다녔고. 해당이 되죠. 설마 아내가 선처를 해준 겁니까? 에?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왜? 자, 이게 진정 범인의 죄를 용서해서 바란 선처일까? 남은 자식들과 범인의 출소 이유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피해자들의 선처가 정말 진정한 선처인가? 선처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사법부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자식들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법정에서도 아는데 이거를 감경사에게 인정을 한다는 거지요.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무서워서 한 거 아니야, 무서워서. 자식을 위해서. 경찰 112 신고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신고가 가정폭력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처럼 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상황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시각에도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 서로에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지. 한쪽은 불안해서 도망을 갈 생각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고 한쪽은 복수심에 불타서 추소 날만 기다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지. 즐겨봐 이 채널.